확언도 어떻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 현실하고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 차이가 크면 오히려 불안해서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HRV 검사 이런 말 했는데 혹시 이런 검사 들어보셨어요?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뭐 이것도 좀 기계장치가 큰 것도 있고 손가락에다 이렇게만 하는 간단한 것도 있어요. 자, 이게 하트, 이게 심장이죠. 이게 레이트, 요거는 베리에이션. 심장 박동 변이율이라고 그래요. 심장.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좋으면 자율신경 균형이 잘 잡힌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말은 저걸로 모든 걸 100%는 아니더라도 자율신경 균형 검사에 HRV가 제일 쉽게 빨리 합니다. 저것의 의도는 심장의 박동이 똑같이 퉁퉁퉁퉁 이게 계속 뛰면 우리가 건강할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에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확 뭐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이러면 그때도 이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빨리 뛰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멩이가 사라졌어. 근데 계속 빨리 뛰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촥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심장 박동 수가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심장 박동이 위험할 때는 빨리 뛰고 또 위험이 끝났다고 하면 또 착 가라앉고 이거를 자율신경의 균형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꼭 스프링처럼 쫙 늘었다가 다시 탁 회복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근데 암은 이 회복력이 조금 많이 늘렸다가 탁 해도 다시 돌아오고 조금 했다가 돌아오던 게 약간 오버돼 가지고 잘 안 돌아온 상태로 얘기합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웬만하면 잘 안 무너지는데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고 너무 부담감, 책임감, 죄책감 뭐 여러 가지 등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스프링이 다시 탁 놔도 안 도는 단계에 온 거를 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산을 표현해갖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요. 여기를 분수령이라고도 하고요. 임계점이라고도 해요. 분수령이라는 게 물이 이렇게 나뉘는 고갯마루를 말해요. 그러니까 1mm만 이쪽에 떨어져도 이쪽으로 1mm만 이쪽으로 떨어져도 이쪽으로 산꼭대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동해라고 그러고 여기를 서해라고 할게요. 여기를 질병이라 하고 여기를 건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건강이니까 여기 있다가 조금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다 정상이래요. 정말 조금 쉬어줬더니 다시 또 그냥. 근데 뭐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요만치 또 무리했어요. 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무리했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봤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요. 또 좀 쉬어줬더니 나았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더 무리를 했어요. 살짝.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라고 나와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쌓여서 마지막에 이 조그만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분수령, 임계점이라는 게 이게 도달할 임자에다가 어떤 경계를 도달해버리면, 꼭대기를 도달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동해버려요. 1mm만 이쪽으로 하면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으면 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확 가니까. 1mm만 이쪽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큰 힘이 가니까. 아까 도도한 물결 같다. 그것처럼 물결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있는 것과 물결이 거꾸로 흐르는데 여기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임계점 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넘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 삶이 단조롭지만은 않잖아요. 똑같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 놀라는 일, 기쁜 일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아까 멘탈 관리 질문을 해주셔서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한 능력이냐 그때그때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힘입니다. 그게 검사로 하면 HRV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정관념. 아까 주마니아님이 오대산에서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행복했겠어. 다 낳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웠겠어. 밖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뭐 놀고 뭐 여행 가고 이게 즐겁지. 지어낸 말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도자 같은 생활을 좀 해보면 와 얼마나 답답하고 팍팍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자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아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안 하고 그 뭔가 깊은 걸 추구하려고 힘겹고 심심한 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너무 기쁘다고 그래요. 오히려 보통 사람이 이 깊고 큰 기쁨을 왜 못 누리고 살까 하고 안타까워하지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힘 이게 부교감 신경의 힘입니다.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긴장하고 이러는 교감과 이완하는 부교감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긴장 쪽이 많다. 긴장이 많으면 고정관념이 많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를 좀 내려놓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론적으로 말하면 암 환우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식이나 운동은 그래도 마음 먹고 잘 하고 있는데 마음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뭔가 도움을 받고자 왔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방금 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수도자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제가 저기 좀 준비 좀 하고 제가 아예 뭐 봐야 될 일이 있고 수도자란 말 듣자마자부터 숨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고정관념. HRV와 연결해서 멘탈 관리의 요령을 한마디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예. 이게 이제 멘탈 관리라고 하면 이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즐거운 마음의 멘탈 관리라고 하고 예. 이게 최소 5년 해야 되잖아요. 10분간 멘탈 관리 이건 진짜 이 악물고 하면 되는데 5년간 해야 되니까 이 악물고 5년간 하기가 어렵잖아요. 5년간 멘탈 관리 이걸 마라톤이라고 할게요. 마라톤도 한 3시간 뛰면 되는데 이건 5년간 뛰어야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간 내가 계속 마라톤을 하려면 무슨 재능이 무슨 능력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에 대하여 아까 적응하는 능력 좀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되게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게 1기, 2기도 아니고 막 4기라고 그러고 전이 됐다 그러고 암성 통증도 생기고 복수도 생기고 흉수도 생기면 이게 막 굉장히 두려움에 압도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인데 저는 그때그때 느낌을 맛을 보는 느낌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뭐 아파요? 그럼 아프면 맛을 보세요. 뭔 이런 어쩌겠어요? 삶이 예를 들어서 100살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100살을 잘 산다는 것은 100년의 시간 동안 맛을 얼마나 잘 봤느냐가 그 사람이 잘 산 겁니다. 맛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아무 맛도 못 느끼고 20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그때 맛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통증의 맛을 봐요? 근데 통증의 맛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속에 맑은 햇볕이 쬐는 맑은 날이 좋을 거고 매일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이게 뭐 한나절이면 모르겠지만, 뭐 한 달이면 모르겠지만, 1년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 1년 매일 해 찌면은 가뭄 들어서 농작물들 다 죽잖아요. 그게 20년, 100년 되면 거기가 사막이 된다고 그래요, 사막이. 사막이 되면 생명이 한 털도 못 살아요. 맑은 날이 좋은 줄 알았는데 꼭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생명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비 오는 날이 필요해요. 비 오는 날이 올라오면 흐린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맑은 날, 흐린 날, 비 온 날, 맑은 날, 희온 날, 희온 날이 그게 다 합쳐져야만 온전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없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매일 맑은 날이기를 바라서 나중에 가뭄 들어서 모든 생명체가 말라 죽거나 사막이 되는 걸 바란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고 조금 바깥에 못 나가는 시간도 있고 그때그때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HRV, 자율신경의 균형의 의미예요.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또 그 맛을 보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맛을 보고요. 햇볕이 있으면 햇볕의 맛을 보는 이 관점의 전환이 있다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가기가 좋으실 거예요. 마라톤을 뭐 우리 약식으로라도 해보잖아요. 막 숨이 가슴에 막 차고 막 여기서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바로 앉고 싶고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거 시키니까 그때 맛을 본다는 마음으로 해요. 얘가 막 쓰리는 느낌, 그 맛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안 붙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맛을 봐요. 이렇게 하면 5년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매 순간 맛을 잘 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 문호인 빅톨 유고라는 사람, 뭐 그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그분이 거의 만년에 죽기 얼마 전에 선생님은 그 훌륭한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인생은 뭐 같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 말이 인생은 연애다. 연애를 몇 번 했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잘 살았냐 아니냐다. 그러니까 뭐가 막 그 맛을 못 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연애할 때는 맛이 막 강력하게 오지 않나요? 막 설레고 불안하고 막 즐겁고 막 짜릿하고 황홀하고 화나고 막 그 맛을 보는 그게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거를 여러 번 겪었으면 그 사람 삶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제 그 얘기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맛, 나쁜 맛 없다. 모든 맛을 한번 보겠다. 실제로 배고픈 맛도 한번 느껴보시면요. 아유, 그게 고통스럽지 않더라고. 배가 고팠고 싹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쪼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그냥. 그래서 뭐야, 이게 생각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신호인데요.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긴데, 여기에 감정이 붙어버리면 고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통증은 그저 페인이에요. 페인. 근데 여기에 감정이 붙어버리면 서퍼링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해다 뭐 하는 그럴 때 서퍼링. 또 여기다 고뇌가 돼요. 여기에 이제 생각을 붙여버려요. 생각이나 신념을. 역시 부모를 잘 타고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인생은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렇게 되면 고뇌가 돼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힘. 모든 것에 맛을 보는 힘. 거기에 맞고 틀리고가 없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그게 짬뽕 되어야 온전해요. 그렇게 보시면 관리하기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 제 얘기 하겠습니다.